가속력인데 네. 뭔가 순정이 좀 마음에 안 드셔서 네. ECU 그걸 또 건드신 건지. 네. 순정의 가속력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저는 선수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순정의 가속력은 뭐 400마력인데 네. 꿈속에서 네. 최고 속도 몇 가지 밟아보신 적이 좀 있으신지. 현대 이 차량의 최고 속도 말씀드렸잖아요. 상관없어요. 꿈속이니까 좀 상관없어요. 네. 꿈속이라서 네. 말씀드리면 현대 이 차량의 가속도는 저는 계기판에는 330까지 나와 있긴 네. 하지만 네. 저는 300까지는 밟아봤었습니다. 네. 다행이다. 네. 왜냐면 330 꺾은 줄 알았어요. 네. 더 330은 밑으로 바늘로 밑으로 좀 내려가서 네. 밑으로 좀 내려가셨나 네. 했는데 다행이야. 300 정도. 네, 300 정도까지 밟아봤어요. 역대급인데. 네. 제 영상을 제가 한 몇백 편을 찍었는데 네. 300까지 밟아보신 적이 생각보다 네, 거의 물론 꿈속이라서 꿈속이지만. 가능한 거죠. 네네. 그러면 네. 저희 혹시 그러면 차량 안정감. 네. 네, 300까지 밟았을 때 네. 차량 안정감은 좀 어떠셨는지. 네, 차량 안정감은 자, 이 차를 한 줄 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네, 이 차는 성능도 잡을 수 있고 패션도 잡을 수 있다. 이야. 네. 차주님 만나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자기소개 좀 나이랑 사시는 지역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저는 현재 남양주에 거주하고 있고 네. 나이는 29살입니다. 29. 네. 대박. 저기 그러면 차량 소개 좀. 네. 연식, 차량명, 등급. 네네. 네.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차량은 BMW M4 쿠페라는 차량을 운영하고 네. 있고 연식은 15년식이라 네. M4 중에서는 노말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말. 네. 혹시 뭐 이거 소유 기간이? 소유 기간은 제가 중고로 업어와가지고 네. 지금 현재 소유 기간 한 4개월 정도? 4개월 정도? 네네. 혹시 그러면은 키로수가? 키로수는 지금 현재 10만 6천 정도 됐습니다. 그럼 4개월 동안 4개월 동안은 16,000 탔습니다. 16,000이요? 네. 4개월 동안요? 네. 정말 범상치 않으신 분. 네. 네. 대박. 자, 그러면 이 차를 사기 전에 네. 혹시 그 전 차는 좀 어떤 걸 타셨는지? 저는 그전 차는 BMW 330i라는 G20 코드네임을 가진 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럼 G바디 차량을 탔다 이제 F바디로 좀 바꾼 거네요? 네, 맞습니다. 구매한 이유를 좀 여쭤봐야 되는데 M4 쿠페 네. 구매한 이유가 좀 있다면? 그 M4라는 차량의 일단 M이라는 매력을 갖고 있는 차라서 구매를 하게 됐고, 네.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는 저는 전차가 문짝이 4개였기 때문에 네. 문짝 2개 차를 타고 싶어가지고 M4를 선택을 했습니다. 혹시 뭐 고민했던 차종은 전혀 없으셨네? 고민했던 차종은 M3, 그 다음에 M4, 그 다음에 좀 박스터 718 정도까지만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럼 거기서 M4 네. 뭔가 좀 M4만의 좀 매력을 좀 느끼신 건지? 네, M4만의 매력이라고 하면 일단은 3000cc의 6기통이라는 거의 매력을 가장 먼저 느꼈고, 그리고 약간 이제 아무래도 이제 너무 이쁜 차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바디라인이 너무 이뻐서 그래서 가장 선택의 여유가 가장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 자, M4도 보면요, 정말 많거든요. 네. M4 쿠페, 퍼포먼스, 페인트 위크, 컴페티션 뭐 되게 많은데 네.
그냥 M4 쿠페로 좀 구매한 이유가 좀 있다면. 일단은 저는 차량을 데일리로 탈 생각을 먼저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저는 키로수 관리를 전혀 안 하고 키로수 연연하지 않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차를 갖고 오면 가장 먼저 저는 튜닝을 좀 많이 할 생각이어서, 네. 그래서 좀 약간 저한테 맞는 수준의 선에 무리하지 않는 선으로 해서 갖고 오자를 해서, 그래서 M4 쿠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른 것들은 전혀 고려를 안 했다고 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컨버터블도 전혀 고려 안 하셨죠? 네, 컨버터블도 생각은 해보긴 했는데, 네. 제가 트렁크에 짐을 좀 싣는 성격이라, 그래서 트렁크 공간을 좀 확보하고자 해서 쿠페가 또 강성이 좋다는 말이 많아서, 그쵸. 네네,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차량 금액인데 혹시 얼마에 구매를 좀 하셨는지. 저는 원래 이 차량의 중고가가 원래 5천 정도 들어가는 금액인데, 네. 저는 지인의 찬스를 좀 오. 사가지고 좀 좋게 갖고 왔는데 4,200만 원에 대박. 갖고 왔습니다. 네. 오. 자, 그럼 혹시 결제는 좀 어떻게 하셨는지. 결제는 일시불로 했습니다. 일시불. 네, 네. 네. 보험료 보험료는 지금 현재 연간 보험료 400만 원 정도. 400만 원. 그 나가고 전 차는 있습니다. 한 몇 정도 나왔어요? 그전 차는 280만 원 정도? 120 정도 올랐는데요. 네네네, 120 정도가 올랐어요. 당시에 좀 괜찮았나요? 어. 이 정도면은 뭐 낼만해 아니면은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왔네. 저는 이 정도면 낼만하다 생각해서 저는 한 500만 원 선 생각을 했는데 좀 더 싸게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기분이 매우 좋잖아요. 기분이 엄청 좋았어요. 자, 연료에 대한 질문인데 네. 일반유, 고급유. 저는 고급유 넣습니다. 그쵸. 네네. 다 만땅 비용. 근데 만땅 비용은 지금 옛날에 기름값이 오르기 전에는 네. 한 9만 원이면 다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만땅 넣으면 거의 13만 원 정도? 13만 원? 네. 와, 4만 원 차이가 나네. 네네. 그러면 그 정도 넣었을 때 주행 가는 거리. 주행 가는 거리인데 연비 주행을 한다. 네. 그러면 한 550km? 오. 네, 연비 주행을 안 하고 그리고 탄다면 한 400km? 400km 네네네. 정도. 그럼 실제 이거 연비는 좀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이 차량의 연비는 현재 10일 정도 나오고요. 11? 네, 10일 정도 나오고. 평균 연비죠, 11이. 네, 평균 연비고 10일이고 좀 약간 좀 고속 주행을 한다고 하면은 5에서 7 사이 정도? 5에서 7? 네, 왔다 갔다 합니다. 고속주행? 네네네. 고속주행이 더 안 나오네, 그러면? 근데 고속 주행이 오히려 더 안 나오는데 이게 고속 주행이라고 하는 게 RPM을 좀 많이 쓰면 네네. 풀악셀? 네, 풀악셀을 좀 밟고 다니면 그 정도 5에서 나옵니다. 7 정도? 네네. 예전에 어떤 분이 한 3km, 4km도 나오셨던 분도 계셨는데. 네, 그럼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배기를 하셨거나 네. 아니면 다른 튜닝을 또 하셨기 때문에 네, 그렇게 연비가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로 고속도로에서 항속 운전만 한다라고 네. 한다면 네, 한 10.5? 10.5? 네, 10.5, 11? 그러면은 차주님은 굉장히 연비 운전 많이 한다고 보면 되네. 네, 저는 연비운전 할 때는 연비운전 많이 하고요. 주로 네, 밟을 때는 밤에 좀 많이 밟는 밤에 많이 좀 네, 밟으시고. 네, 네. 차량 용도는 뭐 출퇴근과 드라이빙용 네, 맞습니다. 보면 될 것 같고. 네. 한 달 유지비인데 잠깐만 4달에 그럼 거의 한 달에 얼마씩 주유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진짜 엄청 많이 넣었는데 엄청 많이 넣을 때는 거의 뭐 300만 원, 400만 원 주유비만 그렇게 넣었었고 이게 왜냐면은 차를 갖고 왔는데 제가 M이라는 차의 환상이 너무 많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M이라는 차를 갖고 오자마자 진짜 엄청 많이 탔거든요. 차를 적응도 빨리 해야 되고 그래서 많이 타다 보니까 계속 기름을 계속 넣어서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 탑니다. 지금은? 네네. 이야, 지금은 이제 뭐 차를 이제 가지고 논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네, 그쵸. 거의 그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차 외관 디자인인데 현재 기준에서 이 차 외관 디자인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굉장히 호입니다. 굉장히 호다. 네. 일단은 디자인이 이번에 G바디가 새로 나오면서 키드니 그릴이 버티컬 그릴로 바뀌었어요. 네, 근데 저는 그 버티컬 그릴이 굉장히 별로기 때문에 네, 그래서 F바디의 디자인이 저는 완성도가 제일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도. 네네. 자, 실내 디자인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내 디자인은 G바디랑 비교하면 역시 실내 디자인은 G바디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작하는 게 별로 없고 좀 단조로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레트로 감성도 좋은 것 같아요. 레트로 감성도 네네. 좋다. 야, 이 차 처음 탔을 때 첫 느낌이거든요. 네. 매우 궁금한데 네. 차를 딱 이제 하고 네. 운전대 잡고 첫 주행했을 때 그 네. 느낌 있잖아요. 네네.
네, 그 느낌을 좀 말로 좀 표현을 좀 아, 해주신다면. 그 느낌을 말로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아, 네. 네네, 말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좀 무서웠어요. 아, 무서웠다. 네네. 일단은 제가 운영하던 차보다 마력이 거의 2배 높은 차량이고, 그리고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M이고 전통적인 완벽한 후륜이었기 때문에 제가 전에는 4륜을 탔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코너 꺾을 때도 더 무섭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많이 무서웠지만, 근데 은근히 마음속에서는 재밌는, 아, 재밌네. 네. 뽕을 좀 맞으셨구나. 네. 실제로 내가 상상했던 것과 네. 실제 M을 딱 타보니까 네. 그 생각과 똑같이 좀 일치를 좀 하셨는지. 네, 좀 일치를 좀 많이 했습니다. 일치를 했다. 네, 네. 뽑기운 네. M4 네. 있나요? 뽑기운 M4 있습니다. 정말요? 네네. 있는데, 이게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M4가 탱크 엔진이고 탱크 미션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네. 근데 가끔 가다가 운전하면 엔진 누유 있으신 분들도 있고, 가끔 가다 디퍼 쪽에, 디퍼 네. 오일이라고 뒤쪽에 있는 그 체결하는 오일이 있는데, 네. 거기서 누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이제 구매하실 때 좀 꼼꼼히 보시고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누유 정도가. 네네. 자, 튜닝한 게 좀 있다면, 근데 튜닝이 네. 너무 많이 돼 있어가지고 네. 한 30까지가 넘는 아까 뭐 약간 넘는다. 네네. 되게 굉장히 범상치 않은 튜닝인데, 네. 일단은 튜닝은 일단 뭐 따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다 읊어만 주신다면. 네. 네. 일단 전면부부터 말씀드리면, 일단은 전면부 쪽에 키드니 그릴이 은색인데, 네. 저는 검은색으로 네. 센터에서 정품으로 출시를 했고, 네. 그 다음에 그 아래 들어가는 카다드라고 해서 네. 그 옆에 좀 붙어 있는 게 있어요. 네네. 네, 그것 또한 같이 했고, 그 다음에 아래 범퍼 쪽 하단에 들어 스플리터, 네. 그것도 카본으로 출시를 했고, 이것도 센터 정품 출고를 했고, 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휠인데, 네. 휠이 원래는 437M 이 휠이 들어가요. 네. 근데 저는 666M 휠로 교체를 했어요. 정품으로? 네네네. 대박. 네. 교체를 했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패드도 또 했습니다. 패드도. 네, 브레이크 패드는 순정 패드가 밀리는 느낌이 많아서 네. 파지드 패드로 교체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서스펜션 튜닝인데, 서스펜션은 KW에서 클럽 스포츠라는 최상위 모델의 3웨이를 했습니다. 네, 가장 비싼 거 꽂았죠? 네. 네. 그것 때문에 좀 돈이 좀 많이 깨지긴 했는데, 그 다음에는 전면부에는 전체 PPF가 다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중간으로 넘어오면 사이드 미러는 이제 이거는 이제 네. 그 카본으로 돼 있는 걸로 교체를 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그 하단부에는 사이드 스커트도 이제 카본으로 되어 있고, 이것도 다 정품으로? 네, 다 정품이고, 네. 그다음 뒤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일단은 테일 램프인데, 네. 테일 램프를 저희 CS에 달려 나오는 네. OLED 용비닐이라고 해요. 네. 그것도 센터에서 정품 출시로 출고를 했고, 네, 그 다음에 아래 디퓨저. 네, 디퓨저는 볼스테이너 걸로 네, 바꿔놨고, 이것도 카본이고, 그 다음에 팁도 퍼포먼스 팁이라고 해서 네. 카본으로 되어 있는 건데, 네. 이것도 센터에서 출고했어요. 센터에서도 꽂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윙인데, 윙은 GTS, M4 GTS라는 차량에 네. 윙에 달려 나오는 걸 센터에서 오더 받아서 네. 직접 장착을 했습니다. 네. 그 정도인가요? 네, 그리고 실내도 있는데, 네. 실내는 일단 발판 했고요. 네. 발판이 원래 검은색인데, 네. 저는 발판 M 퍼포먼스 발판으로 튜닝을 네. 했고, 네. 그 다음에 여기 레드 버튼은 다 기본으로 하는 거라 기본으로 했고, 그 다음에 Y 핸들 카본, 그 다음에 기어 패널 3종 세트로 네. 이렇게만 튜닝을 했습니다. 배기도 되어 있네. 배기는 저도 순정이에요. 순정이라고요? 네, 순정이에요. 저는 배기는 유일하게 건드리지 않았어요. 왜냐면 나중에 검사할 때 배기 자꾸 뗐다 붙었다 해야 되고, 그쵸.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 저는 그냥 순정으로 가야겠다, 순정까지 했고. 근데 이 정도 해도 30까지는 아직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제 휠에 들어가는 그 캡 있어요, 동그란 캡. 소소한 네, 것까지. 소소한 것까지 했고, 그 다음에 휠 캡도 블랙으로. 네, 근데 거기다 또 PPF 발라놨습니다. 이야. 그 다음에 엠블럼도 앞뒤 블랙으로도 바꿔놨고. 네. 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많은데, 이제 엔진을 또 말씀드리면, 엔진에 또 제가 ECU 맵을 또 했어요. 네. 네, ECU 맵을 했는데, 네. ECU 맵은 저희 GTS 스테이지 1이라는 걸 했고,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BMW M4 GTS에서 나오는 마력 동급이랑 동일하게 갖다 넣었고, 토크는 그래서 마력은 한 500 정도 나오고요. 토크는 61 토크 정도가 나옵니다. 500이요? 네네네.
아, 대박이네요. 네. 네네. 네, 요렇게까지만 튜닝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한 것 네 달 동안 정말 거진 뭐 어마무시하게 튜닝을 많이 했다라고 하면 네. 되고. 자, 그러면 튜닝 중에서 아, 이건 좀 후회된다, 이거 괜히 했다, 있나요? 튜닝 중에서 후회하는 건 아무래도 휠입니다. 휠이요? 네네네. 오. 666 휠이 네. 무게가 많이 나가서 차가 초반에 조금 약간 악셀링을 하면 약간 굼뜨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휠을 좀 교체를 하고 싶은데 네.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뭘로 바꿀까? 아, 뭘로 바꿀까? 네네. 그래서 아. 휠은 좀 한 개 좀 후회가 돼요. 휠 정도 있고 네. 나머지는 다 괜찮다. 나머지는 다 만족합니다. 만족하고 있다. 네. 자, 시트의 착자감인데 시트에 딱 앉았을 때 이 네. 시트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하다. 네, 일단 저는 어. 제 몸에 너무 딱 맞고 오. 제가 키가 좀 작은 편인데 네. 저는 제 몸에 아주 딱 맞고 뭔가 제 몸을 꽉 잡아주는 느낌이어서 혹시 키하고 혹시 몸무게가 저는 161이고 네. 몸무게는 55kg입니다. 55kg? 네. 그러면 장거리 운전할 때도 뭐 허리 아프거나 그런 건 전혀 없다. 네, 전혀 없어요. 330하고 330보다 더 좋은. 330이랑 비교를 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330보다 좋았던 것 같아요. 좋아요. 좋다. 네. 뭔가 좀 딱 맞고 잘 잡아주다 보니까. 네네. 이 차 시트 포지션은 좀 어떠신 것 같으신지. 시트 포지션은 좀 많이 낮은 편이에요. 아. 근데 이것보다 더 낮게 타시는 분들이 더 많아서 저는 최대로 내리고 타거든요. 정말요? 네네. 근데 제가 지금 차준이 옆에 있는데 네. 정말 최대로 낮추신 것 같은데 네네. 눈 시야가 네. 거의 이제 계기판 쪽 살짝 위에 좀 걸치거든요. 네네. 괜찮으세요? 네, 저는 이렇게 운전을 하는 걸 또 좋아해가지고. 네. 밑에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네. 아무튼 네. 혹시 이런 체형이면 이 차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약간 키가 크신 분들, 몇 정도요? 키가 제 생각에는 75 이상 분들이나 네, 그러신 분들은 좀 불편하실 것 같아요. 어디 부분이요? 왜냐면은 네. 이제 시트를 맞출 때나 뭐 이런 거는 상관이 없을 텐데 네. 다리가 여기 이쪽 부분에 저는 딱 걸리는데 아마 키 크신 분들은 여기까지 올라가실 거예요. 발이 여기까지 올라가실 거라 무릎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거든요. 무릎이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네. 정도가 보면 될 것 같고. 자, 때로는 이제 한 손 운전할 때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랬을 때 왼팔, 오른팔, 팔걸이 위치라고 좀 해야 될까요? 네네. 예. 저는 왼팔은 여기다가 항상 고정을 시키고요. 네. 오른팔은 여기다가 고정. 항상 이렇게. 네. 보니까 이게 약간 약간 여기 살짝 걸치는 정도네요. 네네네. 살짝 걸치. 여기 딱 올라가진 못하네요. 여기. 네, 올라가진 못해요. 올라가려면 굳이 이렇게 뒤로 빼야 되는. 빼야 되나? 네. 그렇게 하고 있다. 괜찮나요? 네, 저는 좀 편합니다. 편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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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좀 편해요. 편하다. 네. 핸들의 그립감. 핸들의 그립감은 G바디랑 일단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네. G바디랑 F바디랑 비교를 하면 G바디는 뭔가 약간 제가 손이 좀 작은 편인데 네. 그 잡았을 때 G바디의 그립감은 뭔가 꽉 채워지는 느낌이면 얘는 뭔가 내 손에 감기는 느낌? 네. 둘 중 하나 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F바디 핸들을 택하겠습니다. F바디. 네. 꽉 차는 거가 좀 더 두껍다는 거죠? 네, 두툼하다는 거죠? 좀 두툼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 핸들이 더 마음에 듭니다. 핸들의 무게감은 좀 어떠세요? 핸들의 무게감은 확실히 M4가 더 무거운 것 같아요. 네, G바디는 스포츠 모드를 두고 핸들을 돌리면 그렇게까지는 별로 무겁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네. 얘는 진짜 너무 무거워요. 무겁다. 네. 진짜 무겁다. 네. 그냥 노멀 모드인데도 네, 스포츠 노멀 모드인데 네. 스포츠 모드면 더 무거워지잖아요. 네, 스플도 있는데 스포츠 플러스도 두면 너무 무거워가지고 더 무거워지네요. 네, 더 무거워집니다. 여자분이 운전하기에는 좀 힘들겠네요. 그렇죠? 조금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이제 팔 운동을 좋아하시는 여자분이라면은 좋은 거고 네. 근육 생기기 싫어하시는 여자분은 좀 그렇다. 네. 회전 반경인데 뭐 특이사항이 좀 있네. 유턴할 때라든지. 유턴할 때 특이사항은 따로 없고요. 네, 뭐 회전 반경은 아무래도 이제 FR 2단 구동 배분이기 때문에 네. FR이다 보기 때문에 회두성은 진짜 하나 끝내주기는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버튼부 위치 편의성. 일단은 운전선수 창문 쪽인데 네. 왼손을 딱 얹었을 때 창문이 제 위치에 있다 아니면 좀 앞에 있다 뒤에 있다. 저는 좀 앞에 있는 저는 좀 제 손이 앞으로 나가 있는 편이에요. 그럼 좀 뒤에 있다라고. 네, 저는 좀 뒤에 있는 편이에요. 버튼이 조금만 더 앞으로 와 있으면 좋겠다. 네, 버튼이 살짝만 앞으로 왔으면 앞으로 좋겠어요. 왔으면 좋겠다. 네네. 정도가 있고. 네. 자, 핸들로 넘어가서 핸들에는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이 있는데 보니까 좌측이 크루즈와 M1, M2 버튼, 네. 우측이 볼륨 음량 버튼인데 편의성 저는 핸들의 편의성은 진짜 너무 딱 좋은 것 같아요. 딱 좋은 것 같다. 네, 위치도 너무 완벽한 것 같고 이게 불편하다고 느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다. 네. 그리고 요거는 사실 뭐 그냥 크루즈, 그냥 네. 일반 속도만 이제 있다고 보면 되고 좌측은. 네, 맞습니다. 유일하게 패들 시프트가 되게 순정이에요. 네, 저 제가 순정이에요. M을 많이 찍었는데 네. 대부분 아주 그냥
킷을 네. 연장 킷을 묵직하게 이제 딱 다니시는데 네. 우리 멋지신 차주님은 순정 킷인데 네. 괜찮나요? 저는 순정의 패드 시프트는 순정을 유지하자 마인드예요. 정말요? 네, 왜냐면은 이게 저는 여러 가지 패드 시프트 연장하신 분들 너무 많았고 네. 주변에서 튜닝 하신 분들도 너무 많은데 보면은 진짜 이뻐요. 근데 운전하면서 패드 시프트를 과연 내가 몇 번이나 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솔직히 누르는 감각도 저는 이 뒤에 있는 이 부분이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바꾸면 고무로 바뀐대요. 근데 저는 고무보다는 그냥 지금 순정 상태로 달려있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좀 사용하는 편입니다. 요거로. 그리고 뒤에 깜빡이나 와이퍼 뭐 특이사항 없죠? 네,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자, 계기판인데 아날로그잖아요. 네. 뭐 아까도 물론 레트로라고 네. 좀 말씀해 주셨지만 요것도 뭐 시한성이나 이런 거 다 괜찮죠? 시인성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낮에는 잘 안 좋아요. 시인성은? 네, 낮에는 안 좋고 밤에는 진짜 시인성은 좋은데 네. 낮에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잘 안 보이나요? 네, 낮에는 살짝 제가 봤을 때는 안 보이는 편이고 밤에 봤을 때는 진짜 너무 잘 보여서. 잘 보이고. 네. 그런 게 좀 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HUD. 네. HUD는 기능이 있는데 네. 저는 HUD 기능을 끄고 다녀요. 그래요? 네, 왜냐면은 저는 좀 낮게 운전하는 편이기도 해서 HUD가 제 시야에 딱 걸리기 때문에 HUD 자체를 아예 끄고 운전을 하거든요. 네. 만약에 키게 되면은 네. 켜도 괜찮던데 켜도 괜찮은데 주로 사용은 많이 안 합니다. 그냥 속도만 보이는 거죠? 네, 속도만 보이고. 그리고 전에 G바디 탔을 때는 계기판이 디지털식이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아날로그인데 둘 중 하나 택하라고 한다면 어떤 게 더 나오죠? 저는 아날로그가 더. 아날로그.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모니터로 좀 넘어가서 네. 모니터 사실 잘 안 쓰죠? 모니터는 잘 안 씁니다. 네. 차주님도 그냥 그 정도 스포츠 디스플레이 정도만. 네, 요것만 키고 다니고 있고 잘 안 씁니다. 출력과 회전력 정도만 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자, 그다음에 비상 깜빡이 위치인데 저기 네. 좀 괜찮나요? 네, 위치는 진짜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G바디도 아마 이 근처에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손을 뻗었을 때 불편한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위치가 좋다고 생각해요.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줄기찾기인데 1, 2, 3, 4, 5, 6, 7, 8, 9, 9. 네. 잘 쓰시나요? 안 씁니다. 거의 안 쓰고 네. 있다. 밑으로 내려다 공조기 쪽인데 네. 여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조기는 정말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다. 네,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필요한 거는 항상 다 어떤 식으로 되어 있고 딱 뭐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죠. 딱 조절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정말 잘 만들었다 생각해요. 잘 만들었다. 네. 자,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네. 이제 기어부 쪽 좌측에 있는 버튼 부위인데 네. 보니까 이제 요거는 EDC가 빠진 거죠? 네, EDC가 없어요. 네, EDC가 빠진 건데 이쪽에 있는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 괜찮으신지? 네, 이거 버튼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잘 안 써요. 요거 빼고는 잘 안 쓰기 때문에. 그거 잘 쓰세요? 네, 요거는 많이 쓰는데 요거 빼고는 잘 안 써서. 네. 네, 요거 빼고는 다 M1, M2 버튼에 다 이제 메모리를 해놓고 쓰기 때문에 잘 사용은 하진 않습니다. 그럼 M1, M2를 어떻게 좀 설정을 좀 하셨는지? 네, M1 같은 경우는 저는 스포츠에 이제 벽돌이라고 하죠. 미션 벽돌. 네, 미션 버튼 3단으로 해놨고요. 네. M2는 똑같이 그냥 스플에 벽돌 3단으로 해놨습니다. 벽돌이 이게 원래 3단이 마지막이죠? 네, 3단이 마지막입니다. 대부분 3단까지 잘 안 썼던 것 같은데 우리 네. 멋진 차주님이 3단까지 쓰고 있다. 네. 혹시 뭐 그렇게 좀 3단으로 쓰시는 이유가 좀 있나요? 3단 이게 미션을 이제 회전할 때 네. RPM이 올라갈 때 RPM 변속하는 타이밍이 좀 더 빨라지고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제가 느낌상 체결감이 더 몸으로 더 와닿아요. 그런 느낌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3단으로 설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3단으로 해서 설정하고 네. 있다 생각하시면 이제 되실 것 같고 수납 공간인데 네. 잠깐만 근데 EDC 빠진 것도 일부러 선택을 지금 하신 거죠? 이 차량 자체를? 네, 맞아요. 서스 튜닝 때문에? 네, 서스를 EDC를 뺀 거를 선택한 거는 캔슬러를 꽂고 싶지 않아서 따로 선택을 했어요. 그렇게. 자, 수납 공간인데 이런 네. 컵홀더나 네. 이런 콘솔 박스 네. 뭐 막상 타보시니까 네. 부족하다가 아니면 뭐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충분하다. 네. 앞에도 그럼 휴대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같이 하는구나. 네네. 요것도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이거를요? 네네. 수제작이네 그러면? 네, 요거는 브로딜이라는 거치대를 샀고 신지모루를 샀는데 여기 보면 여기 피스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꽂혀 있을 있어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직접 뚫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직접 만들어서 그렇죠. 사용하고 차에다가 구멍 카본 이것도 카본이잖아요. 있습니다. 네네네. 정품 카본. 네네. 하긴 카본에 구멍 뚫기는 좀 그러니까. 근데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승차감 서스펜션인데 네. 뭔가 좀 순정해서 좀 뭔가 좀
마음에 안 드셔서 서스를 좀 하신 건지. 네, 일단 순정의 차고가 처음으로 마음에 안 들었고. 차고가. 네, 근데 차고를 할 거면 차라리 다운스프링을 해라 그렇죠. 라는 분들이 더 많았는데, 네. 다운스프링을 하게 되면 이제 저는 약간 서스펜션을 여태까지 다 순정으로 타봤었어요. 그래서 일체형 서스펜션이 과연 어떤 느낌일까 네. 너무너무 궁금하기도 했고, 궁금해요. 그리고 일단 차고도 많이 내렸고, 그렇죠. 그리고 감쇄력도 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네, 댐핑의 압력까지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있어서 저는 그래서 이제 서스를 튜닝을 선택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순정과 좀 비교를 좀 해주신다면. 네, 순정은 약간 이제 꿀렁꿀렁임이 좀 많아요. 근데 이제 KW CS 쪽에 이제 3웨이는 꿀렁꿀렁임이 많이 없고, 그리고 뭔가 차체를 좀 더 안정감 있게 더 잡아주는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승차감은 순정이랑 비교했을 때는 역시 일체형 서스가 더 딱딱해요. 그리고 제가 더 딱딱한 제품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일부러. 네. 충격과 함께 즐기자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이런 지금 여기 구리 한강공원인데 이런 데 네. 가면 충격 이제 다 받는 거죠. 네, 충격이 두두두두두. 두두두두하고 다 올라옵니다. 혹시 그러면 여친님 혹시 계시죠? 네, 있죠. 여친님께서도 이 차를 이제 타시게 되면 약간 승차감 컴플레인 같은 거 혹시 좀 받으신 적 있나요? 물론 아마 네. 얘기는 하진 않았는데 네. 마음속에 아마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제 여자친구도 인정하는 건 시트는 진짜 너무 편하다. 편하다. 네, 여자친구도 그 전차인 330i 지바디를 탔었는데 네. 그거보다 시트가 더 편하다고 했거든요. 근데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거보다 더 편하게 느끼고 있어서 그거는 저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시트는 편하지만 출발하는 순간 같이 이렇게 네. 옆으로. 하지만 차주님 개인적으로 나는 이게 너무 좋다. 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네. 가속력인데 네. 뭔가 순정이 좀 마음에 안 드셔서 네. 이슈 그걸 또 건드신 건지. 네. 순정의 가속력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저는 선수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순정의 가속력은 뭐 400마력인데 네. 그 400마력을 한순간에 다 쓸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약간 ECU를 올려놓은 거는 네. 제 차가 물론 M4지만 네. 약간 GTS의 감성을 더 느껴보고 싶어서. M4 GTS. 네, M4 GTS라는 차의 감성을 더 느껴보고 싶기 때문에 ECU를 올렸고, 네. 그래서 이제 가속력은 저는 지금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전 거는 그냥 조금 뭔가 좀 아쉬움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네네, 조금 뭔가 가속력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좀 있어서 ECU를 올리게 됐고요. 자, 그러면 가속력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500마력. 네, 지금의 가속력은 너무 만족하고 있고, 저도 이제 마력을 다 써봤자 300마력 조금 넘게 밖에 못 써요, 네. 아직은. 네. 그래서 연습이 좀 부족하긴 한데 300마력을 넘어서 쓰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500마력의 튜닝을 해놓은 차 자체에서 느낄 수 있는 가속력은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꿈속에서 네. 최고 속도 몇 가지 밟아보신 적이 좀 있으신지? 현대 이 차량의 최고 속도 말씀드려도 되나요? 상관없어요. 꿈속이니까 좀 상관없어요. 네. 꿈속이라서 네. 말씀드리면 현대 이 차량의 가속도는 저는 계기판에는 330까지 나와 있긴 네. 하지만 저는 300까지는 밟아봤었습니다. 네. 다행이다. 네. 왜냐면 330 꺾은 줄 알았어요. 네, 더 330 밑으로 바늘로 밑으로 좀 내려가서 네. 밑으로 좀 내려가셨나 네. 했는데 다행이야. 300 정도. 네, 300 정도까지 밟아봤어요. 역대급인데. 네. 제 영상을 제가 한 몇백 편을 찍었는데 네. 300까지 밟아보신 적이 생각보다 네, 거의 물론 꿈속이라서 꿈속이지만. 가능한 거죠. 네네. 그러면 네. 저기 혹시 그러면 차량 안정감. 네. 좀 300까지 밟았을 때 네. 차량 안정감은 좀 어떠셨는지. 네, 차량 안정감은 전에 지바디도 네. 280까지 정도 밟았는데 네. 그것보다 안정감이 더 좋았어요. 네, 안정감이 더 좋았고, 뭔가 이제 저는 윙을 달아서 그런지 네. 약간 뒤에서 눌러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 안정감을 조금 얘기를 많이 하자면 받았다. 네, 안정감은 훨씬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보통 일반인 분들의 안정감이라고 한다면 네. 내가 180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정말 이 속도가 맞아 할 정도로 네네. 그 정도의 안정감인데, 네네. 차주님 또한 내가 꿈속에서 300km로 가고 있지만 실제 속도는 내가 체감을 느끼기에는 네. 한 150 정도. 네네. 한 150 정도? 한 160 정도? 이게 맞나? 약간 이런 느낌?
이거 맞아? 약간 이런 느낌? 그 정도로 네네. 정말 네. 편안한 정말 그 고속 안정을 받아. 물론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우리 멋진 샤시님께서 나는 그래서 이렇게 느낌을 받았다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네. 자, 그러면 제동력인데 네. 제동력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동력은 충분히 만족을 하고요. 일단은 오늘 아침에도 차를 타고 출근을 했는데 앞에 이제 바로 사고가 날 것 같은 네. 충돌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제동력을 하자마자 진짜 완벽한 제동력을 보여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네. 패드를 바꾼 것도 한몫한 거겠죠. 그쵸. 이 정도 성능에 이 정도 패드면 네. 괜찮다. 그냥 이 차는 네. 그냥 패드만 바꿔도 충분한 거죠. 네, 패드만 바꿔도 충분한데 안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죠? 브레이크 소음이 너무 많이 납니다. 네. 소음이. 소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네, 브레이크 패드 순정을 갖다 넣으면 순정은 소음이 안 나긴 하지만 고속 주행에서는 브레이크가 밀려요. 근데 하지만 패드를 바꿔서 이제 디스크를 순정으로 쓰면 이제 패드에서 소리가 나게 됩니다. 네. 대박. 자, 코너링. 네. 코너링은 저 이 차량을 가지고 지금 코너 최대 속도로 돌아본 건 120으로 돌아봤는데 네네. 네. 뒤에가 금방이라도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저 뒤에가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저 윙을 하면 날아가는 느낌이 덜한다. 근데 확실히 덜하긴 한 것 같아요. 네, 장착을 안 했을 때와 했을 때의 느낌이 확실히 네, 다르다. 확실히 달라요. 체감 있다. 기업이 변속 타이밍이죠? 네. 이건 뭐 특이사항이 좀 있나요? 뭐 기업이 변속 타이밍은 특이사항은 없고요. 네. 제가 이 차량은 RPM이 거의 이제 8,000까지 나와 있지만 네. 최대 RPM은 제가 6,500까지만 딱 썼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6,500에서 RPM 변속을 많이 해봤었는데 네. 체결감이나 느낌상이나 특이사항은 따로 없었어요. 따로 없다. 네. 자, 모드별 변화, 그러니까 변속 충격도 딱히 없죠. 네, 변속 충격은 이제 1단에서 2단 갈 때 그 말타기 현상이라고 하죠. 맞아요. 네네네. 그 증상이 가장 많고, 그리고 이제 3단에서 4단 올라갈 때도 체결감이 좋아서 딱 덜컥 할 때 그 바뀐 느낌? 제가 전에 네. M을 한번 탔었는데 네. 차가 말을 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차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뭔가 좀 잘 몰라 하시는데 네. 말은 왜 타는 거예요? 그 미션에 기어비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1단, 2단, 3단, 4단 이렇게 쭉쭉 들어가는데 네. 기어가 체결이 되고 처음에 1단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이제 RPM은 나 이제 2단으로 넘어갈 거야 라는 말을 해주고 있어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속도를 봤을 때 2단으로 갈 수 있는 속도가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말을 타는 증상이 나옵니다.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자연적으로 그냥 제가 그냥 악셀을 조금 더 밟아주거나 네. 아니면은 그냥 패들 시프트나 아니면 수동 기어를 이동해서 기어를 좀 바꿔주시면 기어를 좀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네, 올려주면 말 타는 증상을 조금 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말을 탄다고 느꼈을 때는 기어를 바꿔줘야겠네. 네네네. 악셀을 아니면 조금 더 눌러주거나. 눌러주거나 네. 그냥 어정쩡한 거구나. 살살 밟아서. 네, 살살 밟아서 차가. 어정쩡한 거예요. 어정쩡한구나. 네. 자, 모드별 변화인데 이게 모드가 좀 뭐뭐 있어요? 모드별 변화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피션트라는 모드가 하나 있고요. 네. 이피션트는 저희 컴포트 모드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스포츠 모드, 스포츠 모드. 그다음에 스포츠 플러스 모드, 플러스. 이렇게 세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M1, M2는 내 입맛대로 다 네, 하는 맞습니다. 거죠? M1, M2의 버튼은 내 입맛대로 설정해서 탈 수 설정 있습니다. 가능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네. 자, 엔진은 배기음인데 네. 유일하게 순정. 네.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순정 배기에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고 있어요. 왜냐면 팝콘도 많이 터지고 오히려 순정에서 팝콘 안 들려요, 막 팝콘 소리 작아요 이러시는데 네네.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잘 터진다고 생각해요. 이게 퍼포먼스 사일렌스는 팝콘이 또 안 터진다고 또 그러고. 네. 그리고 컴페티션은 소리는 작은데 네. 팝콘이 또 터지고. 네. 그래서 M4 타시는 분들이 이제 보통 포포배기를 또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많이 있죠. 네. 근데 우리 차주님께서는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냥 순정 자체가 좋다. 네. 그리고 만약에 모든 거를 만약에 선택할 수가 있다면 네. 포포든 뭐 컴페티션이든 배기를 네. 나는 그래도 그냥 순정을 선택할 것이다. 맞습니다. 저는 저는 순정을 선택할 거고, 괜찮으시다면은 스플에서 배기 소리를 잠깐만 들려도 될까요? 지금 상관은 없는데 물론 이제 좀 나가서 하셔도 되는데 지금 뭐 상관없어요. 스플했어요. 그러면은 창문 조금만 열고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순정의 소리다. 네. 약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대박. 이게 지금 스플인가요? 네, 스플 소리예요. 그다음에 일단은 스포츠 두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네, 조금 소리가 작죠. 네, 작아요. 네. 그다음에 일반 소리 두면 네,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가변이 하나 꺼진 거죠. 네, 가변이 하나 꺼진 거죠. 자, 요거는 제가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좀 마이크를 아예 그냥 배기 옆에 놓고 네. 한번 찍어보도록 해보고요. 네. 자, 스피커인데요. 좀 음악을 들었을 때 스피커 어떠신지? 스피커는 일단은 전에 사용하던 지바디에 들어간 스피커랑 또 동일한 스피커예요. 네. 하만카돈이 들어가 있어서 네. 저는 하만카돈은 이제 더 이상 스피커는 건드릴 생각이 없기 때문에 네, 만족하고 있습니다. 만족하고 있다. 네. 실내 사이즈죠? 뒷자리 사람 태워보신 적 있으신지? 네, 한번 태워봤는데 네. 제가 일단 의자를 조금 앞으로 일반인들보다 좀 당겨서 타기 때문에 네. 뒷자리에 사람을 태웠을 때는 불편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 굉장히 네네. 넓어 보이긴 합니다. 네, 뒷자리가 굉장히 제 뒤에는 많이 넓은 편이라 아, 사실 뒤에는 네. 등받이 각도나 뭐 그런 것도 더 괜찮은. 네, 등받이 각도 괜찮다 그러고 헤드룸 쪽에도 괜찮다고 생각보다 얘기를 괜찮다. 했거든요. 네네. 정도로. 생각보다 넓다라고 얘기를 많이 넓다, 해주셔서 생각보다. 네네. 자, 그리고 이게 2열 폴딩이 되죠? 네, 이어폴긴 됩니다. 차박. 아직 해보진 않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아, 폴딩한 거 누를 수 있나요? 이 친구로는 타박은 생각이 없습니다. 아, 절대 못 눕죠? 네, 그쵸. 폴딩이 됐다 네네. 하더라도. 트렁크 사이즈. 트렁크 사이즈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만족하고 네. 있다. 그 정도 넓다. 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차주님께서 생각하신 이 차의 장점, M4 쿠페. M4 쿠페의 장점은 역시 라인이 너무 이쁩니다. 아, 디자인이구나. 네, 디자인 라인이 진짜 이쁘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라인이 너무 이쁘기 때문에 네. 어떻게 꾸며도 차가 진짜 이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차 너무 이쁘다. 네, 너무 이뻐요. 그 정도의 장점이 있다 보면 될까요? 네, 그게 제일 큰 것 같다. 네, 네. 자, 그리고 그럼 반대로 단점은요? 단점은 이제 차가 쿠페다 보니까 네. 문이 좀 길잖아요. 아. 네, 그래서 내릴 때 조금 불편함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키 크신 분들은 내릴 때 약간 발 사이가 끼실 거예요. 문이랑 발 사이가. 아. 저도 많이 끼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끔가다 저도 사이드 스커트를 가끔 밟을 때가 있어요. 아이고. 네, 그럴 때가 있는데 네. 그래서 그것 빼고는 단점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거 빼고는. 네. 자, 제조사의 아쉬운 점이 이제 BMW죠? 네. BMW도 아쉬운 점. 이것 좀 넣어주지, 이것 좀 해주지. 네, 물론 이제 방금 전에 이런 뭐 사이드 스커트라든지 네. 그런 것도 조금만 더 좀 안 닿게 좀 해준다든가. 네, 네. 혹시 좀 요구사항이라든지 뭐 그런 게 좀 있네. 이게 좀 아쉬운 점? 이건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건 저는 앰비언트를 너무 어정쩡하게 넣었다. 아, 앰비언트를. 네네네. 앰비언트가 문에 살짝 나오는 것밖에 없거든요. 네네. 네, 문에 살짝 나오는 거 그러게요. 요거만 넣어주셔서 음. 앰비언트 넣을 거면 차라리 앞에다 다 넣지 왜 여기만 넣었을까? 그 연도에도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그게 좀 조금 아쉽습니다. 그게 조금. 네. 자, 차량 관련돼서 좀 많은 얘기를 해봤는데 네.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좀 후회된다. 차량 가격 대비 차량 선택이나 네네. 색상이나 등급, 네. 옵션 등등등 있나요? 색상이 조금 후회됩니다. 색상이? 네. 어. 제가 색상이 지금 그레이 색깔인데 네. 제가 원래는 파란색을 사려고 했어요. BMW의 자랑이죠, 파란색. 그렇죠. 네, BMW 자랑이 파란색을 사고 싶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파란색에 대한 매물이 없어가지고 아, 스머프 색깔인가요? 네네. 아, 스머프구나. 네, 스머프 색깔인데 이제 스머프 색깔에서도 좀 더 컴페티션으로 넘어가면 네. 야스마리나 블루에서 야스마리나. 네, 야스마리나 블루에서 이제 좀 더 넘어가게 되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색깔은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네. 하여튼 그 색깔이 너무 이뻐서 사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그레이색을 선택을 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후회가 된다. 네. 그거 외에는 딱히 후회되는 거 없죠. 네, 딱히 없습니다. 자, 보증금 내에 수리약 하신 건데, 그러니까 차량 가지고 와서 수리한 거죠? 갖고 와서 나 어때? 그 수리한 게 좀 있네. 갖고 와서 수리한 거는 이제 워터펌프 하나 있어요. 아, 워터펌프? 네, 주행 중에 워터펌프가 한번 뻗어가지고 네. 워터펌프를 교체를 한번 했었거든요. 워터펌프가 뻗으면 어떤 증상이 나요? 워터펌프가 뻗으면 일단은 차의 열기가 안 떨어집니다. 엔진의 온도가 안 떨어져요. 아, 그러면 저기 바로 나오겠네. 네, 열기가 막. 열기가 많이 들기 때문에 차량을 멈추고 시동을 끄세요라고 오류가 뜹니다. 그러면 그 오류가 뜨면 일단은 요게 들어가 있는 요 엔진의 온도거든요. 네. 요게 진짜 120이 넘어가요. 그러면 엔진이 너무 뜨거워서 주행을 못 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본네트를 열면 본네트에서 연기가 나요. 120만 넘어가도 네네. 170까지 간 것이 아니라. 네네. 120까지 넘어가도 본네트에서 연기가 나고, 그래서 워터펌프만 교체를 했고, 워터펌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면 네. 워터펌프의 냉각수 기능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자연적으로 교체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연연하진 않습니다. 워터펌프는 얼마예요? 워터펌프는 저도 센터에서 했는데 네.
이거는 이제 중고차 갖고 올 때 한 거라서 중고차로 진행을 보증으로? 했거든요. 네, 오, 보증으로 해서. 오, 괜찮다. 네네. 그래서 제가 금액은 손에 들어간 게 없어서 금액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메인테너ンス 정비성이죠. 네. BMW 서비스 센터. 네. 이 차는 BMW 서비스 센터 공식에도 하나요? 아니면 사설에서 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사설에서 하는 편입니다. 사설에서? 네네. 사설도 사실 뭐 정비성 괜찮죠. 다 잘하죠. 네, 잘합니다. 딱히 뭐 크게 문제될 건 없다. 자, 소모품 유지 비용인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첫 차를 또 이 차를 타려는 분은 분명 계실 거고, 국산차를 타다가 이 차를 바꾸시려는 분은 분명 계실 텐데, 네. 내가 과연 이 차를 유지할 수 있을까? 카페 같은 데 보면 많잖아요. 네네네. 제가 뭐 네. 월 얼마를 버는데 이 차 유지가 될까요? 탈 수 네. 있을까요? 근데 네. 그래도 차주님께서는 좀 타고 계시니까 약간 네. 좀 넌센스하지만 네. 월 얼마를 벌어야 이 차를 유지할 수 있다. 차에만. 네, 차에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적어도 한 300은 받으셔야 300은 네네. 받아야지 유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차가 있다는 가정하에 네네. 그래야지 뭐 보험료도 내고 네. 주유비도 하고 내가 네. 쓸 것도 쓰고 그렇죠. 네. 그 정도는 돼야 된다. 네. 자, 이 차의 고질병이나 결함, 장고장인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아직까지는 고질병에 대해서는 나온 건 없고요. 네. 장고장 또한 엔진하고 미션이 탱크이기 때문에 저를 없다고 합니다. 근데 단점은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면 네. 이슈 매핑을 한 차량들은 네. 문제가 조금 엔진에 생긴다 어. 라고 하긴 하는데 네. 그것 또한 이슈를 잘못해서 엔진을 깨트린 친구들이 하는 얘기라서 네.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한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네. 그래서 너무 저는 만족을 느끼고 있어서. 있어서. 네. 잡소리나 풍절음인데 좀 어떻게 네. 생각하시는지. 잡소리는 어쩔 수 없이 들려요. 들리는. 네, 어디서? 뒷자리에서 이제 플라스틱 찌그덩찌그덩 하는 소리는 들리거든요. 찌그덩찌그덩 하는 네네네. 소리는 들리고 약간 요런 것들 달아놓으면 달달달달달 거리는 야, 이런 거. 네, 소리가 좀 들리긴 합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차에서 나는 거는 이제 뒷자리에서 나는 찌그덕찌그덕 나는 네, 소리밖에 없다 보면 되겠네요. 네네. 풍절음은요? 풍절음은 저는 많이 못 느껴요. 네, 풍절음은 저는 이상하게 많이 못 느끼고 네. 창문 열고 주행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네. 창문 열고 주행했을 때도 풍절음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아요. 네.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 자, 그리고 이 차의 주위 반응인데 네. 차를 사시고 나서 주위 반응은 좀 어떠셨는지. 주위 반응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뜨거웠다. 네, 진짜 뜨거웠고 일단은 저는 그 하차감이라는 걸 느껴봤어요. 정말요? 네. 대박. 물론 저희 동네에서 이제 BMW M을 타시는 분들은 저도 아직 많이 못 만나봤는데 네. 일단 동네에서 일단은 차에서 내리면 한 번쯤 다 이렇게 딱 쳐다보시고 네. 근데 왜냐면은 이제 제가 또 배기를 켜고 다녀가지고 네네. 네, 그래서 쳐다보시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차에 타고 시동 걸면 쳐다보세요. 한번 보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쳐다보셔서 이게 하차감이구나. 이게 참구나. 그걸 많이 느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라면 M이지. 그쵸. 네. 라는 이제 말이 많아서 네. 주변 지인들도 이제 남자는 무조건 M이지. 남자가 차 잘 샀다 이쁘다. 이쁘다. 네. 이런 말 많이 들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좀 안 좋게 말씀하신 분 좀 없으셨나요? 안 좋게 말씀하시면은 돈 뭐 야, 네 나이에 무슨 M이냐? 네가 뭐가 되길래 M을 타고 다니냐? 약간 요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계셨구나. 네, 계셨는데 저는 그런 거에 전혀 연연하지 않고 저는 제가 좋아서 타고 싶은 차를 샀고 그리고 그걸 또 지금 타고 다녀서 매우 만족하고 있다 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미난 에피소드가 좀 있었다면. 네네.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차를 갖고 와서 네, 이 차가 뒤가 과연 흐르는 타이밍이 언제일까 너무 궁금했었어요. 네. 그래서 따라 하시면 안 되지만 아무도 없는 새벽에 공터에서 원도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원도리를 해봤는데 1단 놓고 이제 DSC 끄고 돌렸을 때 이 타이밍은 약간 날아가는 타이밍이 G바디랑 비교를 하면 G바디 3시리즈랑 비교하면 조금 더 살짝 빠르게 날아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스릴을 조금 처음에 즐겼던 것 같아요. 네네. 자, 이 차량은 현재 뭐 차량 이슈는 따로 없죠, M4는? 네, M4에 대한 이슈까지는 아직까지 발생된 건 없고 대신에 배기에 대한 이슈는 많습니다. 네, 그 전기형의 M 퍼포먼스 배기는 엔진에 크랙이 많이 생겨요. 배기 엔드 쪽에 크랙이 많이 생겨서 보강이 필수예요. 근데 하지만 후기형 퍼포먼스 배기들은 크랙이 생기진 않아요. 대신에 앞에 들어가는 파이프라인에 크랙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강을 따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분명 이 영상을 볼 텐데 꼭 알아야 될 점. 꼭 알아야 될 점은 일단은 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이해도가 높아야 될 것 같아요.
내 차를 이해를 하고 이 M4라는 차량 자체가 어느 타이밍에 운전하면은 차가 돌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아셔야 M4의 차량을 좀 더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사고도 안 나고. 네. 차에 대해서. 네네. 자, 만약에 가까운 지인분의 친구분이 나도 이 차를 사고 싶다. 네. 등급이나 뭐 연식 추천 좀 해달라고 한다면 네. 차주님 개인적으로는 저는 동일하게 M4 쿠페를 추천할 것 같아요. 노멀에다가 연식도 그냥 EDC 빠진 거 네, EDC 빠진 걸로 해서 튜닝을 좀 해라. 네, 튜닝을 좀 해라. 무조건 라고 할 것 같고, 아니면은 만약에 그분이 뭔가 이제 나는 키로수도 생각을 할래 네. 라고 생각을 하면 M4 컴페티션, 아싸리. 네, 아싸리 컴페티션으로 올라가서 컴페티션 순정으로 타고 다녀도 충분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컴페티션 정도를 추천을 할 것 같아요. 컴페티션. 네. 그러면 네. 저거 뭐지? 이게 연식별 차이는 이제 노멀 같은 경우는 EDC가 있는 거가 없는 거가 15년씩 몇 월 달이지? 15년씩 네, 6월 전으로 네. 나뉘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거 외에 또 다른 차이는 없죠. 네, 그거 외 연식별 차이는 이제 카본 드라이브 샤프트의 차이가 있어요. 네, 카본 드라이브 샤프트는 컴페티션 모델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19년도인가 18년도인가 네. 거기서는 카본 드라이브 샤프트가 빠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만들 때 애초에 카본 드라이브 샤프트를 다 빼고 만들고 그 전에 들어간 차들은 다 카본 드라이브 샤프트가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카본 드라이브 샤프트의 무게 차이랑 그리고 엑셀링의 반응 차이 때문에 카본 드라이브 샤프트를 이제 고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M 타시는 분들은 네네. 아무래도 무게에 민감하다 보시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알고 있으시면 돼요. 그런 것만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차를 살려는 분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어떤 거예요? M4를 살려는 분들 막 보면 카페 막 글 쓰잖아요. 네네네. 유지비 아니면 뭐 경쟁 차종? 네. 뭐 어떤 걸 제일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M3냐 M4냐를 제일 많이 고민하세요. M3냐 M4냐? 네. 이제 문짝이 있냐, 문짝이 4개냐, 2개냐, 또는 뒤에 있는 휀더가 더 빵빵하냐, 아니면은 M4처럼 조금 약간 들어가 있냐. 네, 그걸로 고민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네, 저는 일단은 나는 뒤태에 뭔가 자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M3. 또는 뒷자리에 나는 가끔 누군가 사람을 태운다. 그럼 M3. 네. 하지만 나는 혼자 타고 옆자리에 한 명만 태우겠다. 뒷자리에는 그냥 집칸으로 쓰겠다라면 무조건 M4. 네. 그렇게 추천할 것 같다. 자, 이런 경우에 추천하지 않는다. 있나요? 이런 경우에는 추천은 하지 않는 경우는 딱 하나 있어요. 어떤 거죠? 만약에 M이라는 차량을 타보기 전에 그 BMW 영종도에 가면 센터에 가면 이제 드라이빙 센터에 가면 드라이빙 교육을 또 해줘요. 네네. 만약에 그 교육을 이제 만약에 다 이수를 완료를 하셨고 완벽하게 하셨다면 추천을 해드리지만 한번 타보시기 전에 M4를 구입하기 전에 그거 한번 해보시는 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네. 어떤 도움이 많이 될까요? 예를 들면은 차량에 대한 이해, 내 차를 운전할 때 이렇게 운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운전하면 되겠다 라는 이해도가 조금 더 높아질 것 같아요. 네. 자, 이 차를 한 줄 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네, 이 차는 성능도 잡을 수 있고 패션도 잡을 수 있다. 이야. 네. 점수를 좀 매기자면 5점 만점에 몇 점 주실 것 같아요? 저는 4.9점입니다. 4.9점? 네. 마이너스 0.1점은 어떤 거죠? 저는 휠입니다. 휠이요? 네. 튜닝한 거. 네. 그러면 사실 튜닝한 거. 네. 튜닝을 안 하고 노멀 기준으로 평가를 하자면 저는 5점 만점에 만점일 것 같아요. 아, 네, 정말요? 만점이에요. 이야. 만약에 현재 기준에서 다시 산다면 과연 이 차를 다시 사실 건지? 현재 기준에 저는 다시 삽니다. 아, 그 정도로? 네. 매우 매력적이고 만족감이 높다. 자, 제 공식적인 질문 다 끝났고요. 차량 관련돼서 이거 말 못했다, 이거 빠졌다, 혹시 있나요? 딱히 그냥 없는데 되게 러프한 거긴 한데 요것도 튜닝을 했거든요. 네네. 네, 요거는 원래 이제 그 다른 건데 제가 요것도 카본으로 바꿔놨거든요. 요거 빼고는 뭐 딱히 얘기할 건 스티커가 아니죠? 네, 요거는 다 정품이기 때문에 다 정품이다. 기어본까지 전부 다 정품이에요. 그리고 차이점이 있어요. 정품인 거랑 정품이 아닌 거의 차이점. 네, 궁금해요. 궁금하죠? 네. 네, 여기 보면 스웨이드 재질이 있거든요. 네네. 여기 스웨이드 재질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네. 스웨이드가 없는 애들은 약간 알리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M2는 또 달라요. 아, 그래요? 네, M2는 무광이거든요. 네네. 네, 무광인데 M2는 욕이 없어요. 근데 무광으로 되어 있는 애들, M2 중에서는 무광으로 되어 있는 애들은 정품일 수가 있고, 하지만 M4 중에 욕이 없는 친구들은 거의 뭐 알리산일 가능성이 높다. 높다. 네. 그렇게 끝? 네, 맞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자, 튜닝편을 어. 찍어야 되는데 지금 비가 내려가지고 네. 일단은 끊을게요. 네. 너무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